자, 지금 시간이 2024년 3월 17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50분인데, 오늘 다룰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사실 이제 삼성 SDI가 배터리 쪽이잖아요. 배터리 쪽인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랑 관련된 종목이 삼성 SDI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LG 화학도 어쨌든 같은 영역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테슬라? 테슬라 차트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쪽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조금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월봉인데, 월봉은 지금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여기 파란 거, 여기랑 여기 이제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봉만 보면 사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하고 있어요. 월봉을 보면 고가도 넘었고 양봉도 잘 그리고 있고,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세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추세를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상위봉을 봤어요. 상위봉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자, 3개월봉입니다. 3개월봉을 봤는데 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지우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이 얘기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가를 지키면 사면 된다.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튕겨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 꼬리도 잘 그리고 있고, 분기봉을 봤을 때는 뭐 상승 의지가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보이세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상승을 잘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나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나쁜 일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자리인데, 그때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으로 이렇게 박박 끼던 시절이에요. 이게 이제 2014년 그때인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한 상승세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17만 3천 원 정도에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왜? 지금 가격이 40만 원대인데 볼벤은 17만 원대에 있다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보시면 볼벤이 다음 분기에는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요. 20만 원대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전기차가 뭐가 안 좋은가? 왜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지? 이게 의심. 그러니까 지금 종가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오는 구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신나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분기봉은 굉장히 싸한 느낌인 거예요. 싸한 느낌. 거래량이 올라온다. 근데 거래량이 올라오면 볼펜 하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박박 끼던 시절이
거래량 위에 있던 거고, 여기도 바뀌었는데 여기도 거래량이 위에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려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깔려 있으면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건 단순한 조정이고 얼마든지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왜 거래량이 터지고 있나? 그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럼 테슬라는 좋은가? 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를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도 똑같이 거래량이 올라와요. 예? 테슬라도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삼성 SDI만의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전기차 쪽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테슬라도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거래량이 위에 올라갔을 때 여기 볼펜 갔었잖아요. 보세요. 볼펜 찍었나? 찍지는 않았나 보네. 볼까요? 예. 요 정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쪽으로 어쨌든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 아직도.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아래쪽에 깔려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상승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 SDI 자체의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국내에도 동일하게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가 작년 10월 정도잖아요. 근데 작년 아니구나. 2021년 10월인데 그 이후로 테슬라는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이에요.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또 내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섹터? 그쪽도 보면 지금 테슬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주가 자체가 박살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같이 박살이 나는 거죠.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미래가 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정반대인 거예요. 거래량은 빵빵 터지고 봉은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번 분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10거래일 미국은 휴장이 하루 있으니까 9거래일 정도라고 본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아래쪽으로 가려고 만들어진 차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떠들 수는 없어요.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싸다는 거죠. 근데 일어나는 현상은 거래량은 빵빵 터지고 봉은 내려꽂고 있으니까 계속 우하향하는 흐름을 지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상승세로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얼마나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등이 정말로 상승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상위봉의 흐름이 너무 안 좋다는 거고요. 이게 월봉이 아니잖아요. 이게 월봉이 아니에요. 분기봉이고 지금 이게 지금 2022년도 10월달 종가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건데, 예? 중국 경제가 살아날 건데 이런 전제를 다 깔고 봐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좋을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좋을 거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고, 그쵸? 중국 경제는 부활할 건데 왜 테슬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예. 뭐 솔직히 말하면 개나 소나 다 만들잖아요. 예.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아요.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심지어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못했던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만큼 제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기차의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에 경쟁은 치열한 거잖아요. 예. 근데 경쟁이 치열한데 업체가 많으면 그러면 필수적으로 어쨌든 예, 치킨 게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예? 인프라를 깔아야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현대나 기아처럼 전국에 서비스 센터가 다 있으니까 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예,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그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사실 전국에 서비스망 못 깔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신생 업체들은 자국에도 그걸 못 가는 거잖아요. 예? 신생 업체들은 자국에서조차도 서비스망을 못 간다고요. 그럴 돈이 있을까? 예. 그리고 그만큼 전기차가 팔릴까요?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 내연기관에 비하면 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예, 그동안 과연 전기차 업체들이 예,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과연 예,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갖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자제품이랑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정성이라고 보거든요. 전자제품 그냥 고장나면 버리면 돼요. 자동차는 고장나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의 사고를 보면 진짜 사람이 죽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뜻 전기차를 계속 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전기차를 세워놨는데 불이 나면 뭐 이건 뭐 답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사건이 한두 건만 일어나도 엄청난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차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을 봤을 때는 뭐 이대로 끝나면 이거 지금 뭐 답이 없어요. 지금 하단선 다 쓰고 있는데 버티면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은 3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도 저가 깨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도 위에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볼펜까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월봉은
아래 꼬리를 감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볼벤 20 하단선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반도체나 AI 쪽 주식들이요,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사실 죽쓰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흐름이 1차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023년 7월 달부터 고점 찍고 쭉 빠졌는데 이 흐름을 그대로 삼성 SDI에 반영을 해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비슷한 시점, 여기가 지금 6월 7월인데 그 이후로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 SDI가 좋고 나빠서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늘었어요. 거래량도 늘었고 지금 분기봉의 상황은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종가는 하락했고 저가도 내렸고 그다음에 고가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남은 시간 동안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만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분기봉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저가를 지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설레발이고,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저가를 지켜 그러면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가를 지키면 저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예, 분기의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결국에는 예, 분기 저가가 여기잖아요. 1월달 저가만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하단선 갭불 없어요. 예? 하단선 갭불 없다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게 언제야? 1월 달에는 이격 볼벤 20 하단선하고 볼벤 20 하단선을 전부 다 동시에 뚫었다고요. 뚫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야.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예? 이거 10월 달에 두 개 다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뚫어가지고 이제 반등이 왔는데, 예? 반등이 왔다고.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아래로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다시 뚫고 또 뚫었더니 이제 또 너무 많이 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이게 지금 형태로 보면은 다음 달에 상단선은 44만 4,500원 정도에 있는데 하단선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저가 깨지면 예, 지금 이격볼벤의 위치가 33만 한 2천원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번 분기에 저가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안 깨면 산다.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산다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안 깨면 사도 좋다. 하지만 하단선은 갭불 없다. 예? 하단선은 갭불 없다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키면 산다. 사시라는 거죠. 예. 어차피 저가만 지키면 위로 가는 거니까. 예? 사셔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저가가 깨지면 우려한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분기의 저가를 다시 한번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테슬라는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 달에 저가를 다시 깨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 달에 저가를 다시 깨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내려가는데 삼성 SDI 혼자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저가를 지키면 삼성 SDI도 지키겠죠. 그런 입장이에요. 네? 테슬라가 저가를 지키면 삼성 SDI도 지킬 것 같다. 그러니까 테슬라 보시고 삼성 SDI 보시고 둘 다 월봉의 저가를 지켜. 그러면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이제 분기봉을 보셔야 되잖아요. 월봉의 저가가 깨지면 이제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분기 저가, 그러니까 1월달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1월달 저가까지 깼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은 일단 철회하고 상황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삼성 SDI를 보면서 드릴 수 있는 의견이에요. 만약에 지금 10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도 더 윗꼬리가 생긴다. 지금 삼성 SDI.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어쨌든 몸통이 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내리면 심각도가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이격불변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단선이 막 썩 좋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거 저가를 지키겠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저가를 지키면 산다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지켜? 그럼 살 수 있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지금 월봉의 상단선이 지금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예. 요 상단선이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아래쪽으로 더 당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더 당겨버리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간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격불변 20 상단선을 벗어나면 매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선 아래서만 사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 42만 6천 원보다 낮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저가보다 높은 그 공간에서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가가 깨지면 월봉이 누르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계속 늦추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일단 거래량이 늘었다. 월봉의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올라갈 때는 항상 거래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줄이는 행위가 필요한데 지금 거래량 투자 심도가 얼마냐면 70이에요. 예. 이거 봐. 거래량이 계속 위로 가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위로 가면 얘는 잘해봐야 횡보예요. 잘해봐야 횡보라고. 왜? 거래량을 줄여야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결국엔 이제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종가 투자 심리도랑 만나야 이게 이제 파괴력이 생기는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만 가면서 횡보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시세를 뿜을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사실인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게 과연 다음 달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게 반대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될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상방이거든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상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라, 다음 달에 반대로 이번 달 고가 못 넘어버리면 아래쪽으로 처박을 확률도 충분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이번 달에 고가를 다음 달에 넘는다라는 게 분기봉이 고가를 넘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분기봉이 고가를 못 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상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기봉은 다음 달 되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고가 못 넘으면 끝이에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월봉의 윗꼬리가 분기봉으로 보면 몸통이란 말이에요. 그 윗꼬리가 길어지면 몸통이 길어져요. 그러면 상단선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고가를 못 넘는다라는 게 분기봉의 고가를 낮춘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럼 분기봉의 고가를 낮추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위는 차단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저가 깨면 이제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저가를 깨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고 이게 테슬라랑 같이 연결돼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테슬라도 저가 깰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테슬라도 저가를 깨고 밀고 내려갈 거라고요. 왜? 거래량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도 지금 이대로 끝나면 아래가 열리지 않나요? 예, 아래가 열리잖아요. 위는 닫히고 아래가 열린다고 이렇게 끝나면 앞으로 10거래일 동안 반등 없이 만약에 이 정도로만 끝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133불까지 보이는 건데, 133불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여기가 133불 이 정도인데, 그럼 여기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 테슬라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고요. 테슬라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에 다 영향을 동시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거래량이 여기도 올라와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도 올라와. 예? 이게 단순하게 예, 뭐 월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연봉까지도 거래량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종가 내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예, 전기차와 관련된 사업에 굉장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 생각이 틀리려면 저가만 지키면 돼요.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이 틀릴 거면 월봉이 저가를 지키든가 아니면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로 보면 1월달 저가를 지키든 이번 달 저가를 지키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만족해야 결국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형적으로 이 구조는 하단선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올려놓은 거라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결국엔 월봉의 매수 전략은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주봉의 매수 전략을 쓰셔야 되는데, 주봉도 지금 이격불변이랑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매우 협소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다고요. 그래서 관찰 잘 하시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좋다라는 거, 예? 거래량이 늘면 안 좋다라는 거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리는 게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대빵 매수하는 날은 2차 전지가 오르고, 외국인이 대빵 매수하는 날은 반도체가 오르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면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되도록이면 기관 매수를 잘 보세요. 기관이 매수해야 돼. 기관이 매수 안 하면 시세 나기 힘든 구조고, 예. 윗꼬리가 심상치 않아요. 네? 이번 주에 만들어진 윗꼬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굉장한 청사진을,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길게 바라보는 게 가능할지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저 거래량 구조는 살벌하거든요. 예, 지금 잘 나가는 차트들 보면, 예, 이거랑 정반대예요. 예? 지금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차트랑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트 잘 보세요. 예? 진짜 테슬라 차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하시면서 테슬라랑 뭔 상관이야? 테슬라 떨어진다고 2차 전지 떨어져 그러는데, 실제로는 테슬라가 가는 길을 2차 전지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 만약에 테슬라가 잘 가면 2차 전지도 또 훈풍이 불겠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저가 깨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쨌든 방향이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내려가는데 2차 전지주들이 독립적으로 난리를 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말일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예, 말일이 지나고 나서 4월로 바뀌면 그때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월말까지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성공적인 그런 봉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4월 달이 되면 조금 더 악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지금 그 반도체하고 그 AI 주식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테슬라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애플도 망가졌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 보면 애플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더더욱 많이 망가져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분기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내려 있죠. 근데 나스닥 100 지수로 보면 거의 뭐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AI 주식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봤을 때 뭐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뭐 당연히 매수하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주봉이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는 월봉이 과하게 올라 있는 걸 어쨌든 해소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월봉이 최대한 윗꼬리를 줄이면서 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저가를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윗꼬리를 늘려가면서 만약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월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분기봉이 같이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월봉과 분기봉이 동시에 망가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의 흐름은 굉장히 최악이고요. 거래량의 흐름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포하고 있고, 그 조건 이면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런 구조 자체가 다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이건 LG화학인데, LG화학은 더 심해요. 얘는 호재도 없잖아요. 그죠? 호재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가 깨면 나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이랑 저는 삼성 SDI랑 큰 틀에서 본다면 차이가 없다고 봐요. 물론 삼성 SDI가 조금 더 호재가 있으니까 오버슈팅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같은 섹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명확하게 안 좋은 차트잖아요. 지금 10거래일이 남았으니까 뭐 얼마든지 반등 시도하면 좋은 차트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저는 좋은 차트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차트가 테슬라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를 보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지금 월봉은 살짝 과한 상태고, 그러니까 월봉 가지고는 매수 전략을 못 가져가고 주봉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주봉이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는 월봉이 과하기 때문에 그 과함을 해결하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려면 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월말까지 봤을 때 만약에 주봉이 윗꼬리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 분기봉의 몸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음봉의 몸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 고가를 넘기가 어려워지고, 고가를 넘기 어려워지면 저가를 깨기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저가를 붕괴하고 나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거래 전략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